서울은 희망의 도시가 아니라 절망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산업의 육성 등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역시 정치 뉴스인데요. 두 가지 뉴스를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김항식, 방금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김항식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고요. 다음 저희가 준비한 뉴스가 축구 이어 야구, 운동의 설전. 아마 다른 후보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먼저 김항식 전 총리의 오늘 출마 소식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부터 출마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다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김항식 전 총리가 주로 행정가로서의 이미지가 저희가 더 강한데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잘 아시다시피 김항식 전 총리는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 네. 출신이고, 고향은 이제 전남 장성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광주 제1고, 광주 1고죠. 그리고 이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시 14회에 합격했는데, 그때 이제 당시 사법연수원 수료를 하면서 수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이제 판사, 법조인인데, 이명박 정부 때 감사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어서 이제 총리를 했는데, 네. 감사원장을 하면서 총리까지 한 거는 상당히 이제 관료로서는 이제 최고의 지위까지 오른 거고, 네. 감사원 내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제가 예전에 감사원을 출입해서 이제 그 내부 소식을 좀 알고 있는데, 김학식 총리에 대한 평가가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꼿꼿하고 참 공직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제 호남 출신이면서 어떻게 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장과 총리는 넘버 2고 감사원장은 사실상 넘버 3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경제부총리보다 더 앞에 있는 자리죠. 그걸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이제 이분이 어떤 진영 논리나 아니면 네. 어떤 지역이나 출신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아주 정말 합리적으로 정말 관료로서의 어떤 관료 내지는 이제 변호사부터 해서 이제 판사 이렇게 다 하신 분인데 네. 그런 정책 능력을 상당히 인정받았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항식 전 총리 하면은 저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울보 총리 아니냐, 울보 총리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예. 왜 그런 별칭이 붙었나요? 예, 김학식 전 총리가 예전에 2010년 9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 일입니다. 인사청문회 때를 보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질문했어요. 그때 네.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 홍보수석 비서관 아닙니까? 네. 1970년대 이제 김학식 총리가 네. 독일 유학을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아까 봤던 이제 간호사와 광부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들의 공로를 결코 우리가 잊을 수 없다. 그런 취지의 글을 써서 기고한 사실이 있어요. 이제 네. 그걸 이제 이정현 당시 의원이 언급하니까 이제 독일 광부와 이제 간호사들이 생각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요. 네. 그 뒤에도 또 있습니다. 이제 파라과이를 방문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 파라과이에서는 2011년 1월 5일입니다. 이때 이제 총리 시절이죠. 그때는 이제 한국인 학교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네. 교포 자녀들이죠. 걔들의 이제 공부하는 거를 보면서 또 눈물을 보입니다. 네. 욱흑 이제 눈물을 쏟아내고. 그리고 또 이제 소방관 빈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2011년 때 일인데, 이때 이제 소년들의 합창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듣고 다시 또 눈물을 보입니다. 상당히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울보총리라는 별명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감성이 풍부하고, 예. 또 나름대로 이제 이런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네. 이 장면에서는 눈물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연출했습니다. 저희가 김항식 전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발언을 보면 사실 좀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회 해산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딱 국회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한번 발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찰을 했다 하는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총리, 이해를 합니다. 제가요. 네, 그리고 그 정도 듣겠습니다. 예, 그 정도 듣고요. 들어가십시오. 행한 모든 정책 중에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반성하고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달리 해야 될 정책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그만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울보 총리라는 약간 감성적인 이미지 말고도 방금 발언들을 보면은 좀 더 이렇게 말에 소신껏 얘기하는 예, 소신껏 거죠? 얘기하는 그런 답변에서. 모습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김항식 전 총리의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대해서 이미 뭐 야권의 유력 후보인 박원순 시장보다 더 불편해할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몽준 의원, 일주일 전에 정몽준 의원의 그 출마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두 사람의 야구 설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야구로 말하자면은 역전 굿바이 히트를 치는 그러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설사 상황에 따라서는 희생 번트를 대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여당의 승리를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장충 초등학교 다닐 때 장충당 공원에 가서 야구 시합 우리 많이 했고요. 제가 4번 타자 출신입니다. 야구로 치면 한 뭐 5대 얼마가 되면 앞서가는 사람이 되게 이깁니다. 김 총리 연세가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 분은 좀 이렇게 결단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 분은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공통적인 거는 말에 뼈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학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굿바이 홈런 날리겠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얘기한 게 설사 이제 희생 번트를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결기를 보였습니다. 그건 이제 김학식 총리가 이제 친박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박원순을 이길 수 있는 대항마는 김항식이다. 이런 게 이제 당내에서 그런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네, 정몽준 의원 그리고 김항식 전 총리가 사실 MB정부 때 당대표 또 국무총리, 감사원장 이렇게 같이 지냈잖아요. 특별한 인연은 없나요? 특별히 인연은 없죠. 그 어떤 특별히 무슨 같이 얽힌 뭐 학연 뭐 이런 것도 있지는 않고요. 네. 특별히 이렇게 접점은 없었는데 이제 그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에 이렇게 나쁘지도 않았다. 나쁜 건 없었고 그렇다 아주 좋은 건 없었지만 그래서 관계가 나쁘진 않다. 뭐냐면은 이제 그 아마 총리 시절에 아마 이제 그 여당의 또 국회의원들하고는 자주 통화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전화 통화 수시로 자주 했고 또 국회에 답변하러 왔다가 우연히 만나거나 지나치면 굉장히 그 밝게 이렇게 서로 악수도 주고받고 덕담 주고받았다. 뭐 그런 정도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아까 그 굉장히 뼈 있는 설정이 오갔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제 오늘 김학의 전 총리가 이 출마선을 함으로써 두 분은 정말 사생 결단의 그 대결 상태로 이제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 분은 이제 떨어지는 분은 굉장히 치명상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몽준 의원이야 뭐 사실 대권 후보로도 거론된 분인데 당내 경선에서 김학의 총리한테 지게 되면 정말 이제 더 이상 그 대권 가도도 막혀버리는 어떤 상황이 올 수 있고 예. 또 김항식 전 총리도 뭐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자기가 또 소위 그 정통 법관, 대법관까지 했고 감사원장 총리까지 지냈던 분이 정말 말년이 정말 우습게 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할 때도 내 모든 것을 다 걸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두 분이 이제 그 사생 결단의 각오로 싸우게 되는데 정말 또 헐뜯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그건 좀 걱정이 됩니다. 아마 밑에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피해가면서 정말 당당하게 잘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박원순 시장하고 각각 맞붙었을 때 정몽준 의원이 김학식 총리보다는 조금 지지율이 더 근접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학식 총리 아직 당내 경선이 남아 있는데 강점과 약점을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항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제 친이와 친박 네. 모두의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호남 지역 출신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남 쪽에 이제 광주 제1고를 나오고 이제 호남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어쨌든 호남표를 먹지 않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승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재벌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김학식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한 어떤 관료, 총리와 감사원장을 지냈다는 거, 네. 또 대법관을 지내면서도 아주 이제 흠결 없는 그런 이력들,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크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 약점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덜 이제 물론 이제 총리라면서 여러 가지 잘 알려졌지만 당내에서는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관료와 이제 이런 관료 생활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 능력은 검증된 게 아직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행정으로서는 뭐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과연 이제 이런 이 큰 싸움에서 큰 선거판에서 어떤 자기가 이제 당내에서 정치적인 기반을 구축할 거냐 그런 예. 부분은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예. 이제 그 정몽준 의원 쪽에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게 저런 것 같아요. 소위 약점이라고 지금 지적해 놓은 게 소위 당내 기반이라든가 정치적 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소위 이제 친박 특히 박심이 많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실제로 김항식 전 총리 쪽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다 준비돼 있더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친박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미 대의원들이라든지 상당히 어느 정도 꽃가마가 다 마련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또 그런 준비들이 많이 돼 있는 예를 들어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수행을 누가 할 거냐 해가지고 과거에 총리실에서 모셨던 분 보고 한번 당신이 좀 그래도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좀 알아봤는데 아니 이미 다 돼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안 했다는 거죠. 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정치력 부족 부분도 사실 정치력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좀 어떤 문제가 노정될지 모르지만은 좀 신선한 것, 소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신선한 사람 이름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김학식 총리 같은 경우에 여전히 그런 신선함 갖고 있고 특히 과거에 국회에서 그 총리가 답변할 때 어떤 그 소신 발언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얼마 전에 올해도 그랬죠. 뭐 국회 뭐 해산해버려야 된다라든지 이런 물론 상당히 번지수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이런 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먹힐 수도 있는 어떤 굉장히 경계해야 될 수 있는 그 상대 후보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까 같습니다. 국회 답변에서 보셨지만 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정부 부처 장관이나 이제 이렇게 총리나 뭐 부총리나 나와서 답변하다가 네. 이제 의원들이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들이든 의원들이 이제 좀 꾀꼬함을 지른다거나 네. 좀 혼을 내면 보통 이제 위축되잖아요. 좀 고개를 숙이고 그렇죠. 뭐, 네. 이제 뭐 잘 못한 것도 없는데 아유 뭐 네. 죄송합니다 뭐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김학식 총리는 이제 저렇게 물러서지 않는 그런 이제 네. 꼿꼿함도 보이고 예. 상당히 이제 소신과 주관이 뚜렷하다. 예. 그게 오히려 큰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정몽준 의원하고 그 김항식 전 총리 당내 경선을 통해서 누가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느냐 이게 사실은 먼저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정몽준 의원과 현직 그 박원순 시장과의 그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축구 얘기도 그렇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가지고도 그렇고 계속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사람들 복싱에 비유하자면 서로 잼 날리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도 나옵니다. 그 관전평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지금 선거 구도를 네. 이제 재벌 대 서민 이런 구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이제 연봉 1만 원 받겠다 하더라도 네. 별로 국민적인 감흥을 주지 못하잖아요. 네. 두 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뭐 2조 정도 가까이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정책 대결을 한다면 박원순 후보가 저는 유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울시정을 지금 뭐 한 4년 동안 했고 또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 대권 후보였지만 서울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행정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제 이제 부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큰 약점이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네. 최근에 동아일보 논설위원들이 이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떤 점을 좀 발견하셨고 박원순 시장에서 어떤 점을 보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 저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네. 이제 저 사회에서 이제 아주 저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토론회 비슷하게 도시락 같이 먹으면서 네. 토론을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박원순 시장을 초청해서 네. 토론회를 했고 그게 이제 내일자에 동아일보에 인터뷰가 나갈 겁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1시간 반 정도 박원순 시장을 집단 인터뷰를 한 거죠. 네. 집단 인터뷰했는데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상당히 놀랐던 점이 뭐냐면 아주 달변이에요. 아주 달변이고 변호사 출신답게 얘기를 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이제 1시간 반 동안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질문을 던져서 하면 자기 이야기가 워낙 뭐 말을 잘하니까 뭐 중간에 끊지 않고는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를 갖고 질문을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말을 이제 듣다 보면 이제 자기 위주의 해명이 중심이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내일 나갈 인터뷰도 상당히 좀 절제하고 좀 이렇게 많이 치고 이 핵심만 갖고 나가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아주 대중적이고 상당히 그 얘기를 잘하는 그래서 네. 설득력이 강한 네. 그런 사람을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에서 정몽준 후보하고 비교를 한다면 네.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6.4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서울시장 후보, 새누리당의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 야권의 그 가장 지금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